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 웃으면 복이 온다 등의 우리 속담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하얀 치아를 드러내고 환하게 웃는 웃음은 보는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만약 치아가 비뚤비뚤하거나 부러진 경우처럼 치아에 컴플렉스가 있게 되면 남들 앞에서 웃는 것 자체를 꺼리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치아에 대한 자신감을 회복해 아름다운 웃음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TV닥터의 박근아입니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한다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은 평소 생활습관이나 정기검진 등의 중요성을 나타내는 말인데요. 치아 건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때문에 치과를 자주 방문할수록 우리의 이는 건강해지고 더욱더 아름다워질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나 가지런하고 하얀 이가 미의 척도가 되는 요즘에는 더욱더 치과 진료에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TV닥터 오늘 이 시간 화이트 이치과의 최강식 원장님을 모시고 임플란트와 치아 교정, 치아 성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임플란트 시술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임플란트 하면은 이제는 제3의 치아라고 불릴 정도로 많이 대중화된 치료법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자, 때문에 임플란트로 인해서 기존에 사용하셨던 치과의 보철물이라든지 틀니 브릿지가 빨리 교체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현재 임플란트 시술은 한 해 50만 건에 육박한다고 할 정도로 많은 이들에게 대중화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임플란트가 각광받고 있는 것은 바로 기존의 브릿지나 틀니보다 비용이 비싸긴 하지만 그만큼 장점이 많기 때문인데요. 그 차이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브릿지의 장점은 단기간에 인공치아를 해 넣을 수 있다는 것과 비용이 저렴하다는 것입니다. 네. 반면 보시는 바와 같이 건강한 양옆의 치아를 삭제한다는 점과 나중에는 양옆의 치아까지 치료를 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틀니의 경우 음식을 힘있게 씹지 못하고 잇몸에 염증이 생기는 등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때문에 최근에는 임플란트 시술이 여러 가지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럼 사진을 보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분은 부분 틀니를 사용하시던 분이신데요. 네. 탈부착의 번거로움과 씹는데 불편함과 다른 치아의 염증 때문에 임플란트로 교체한 경우입니다. 사진의 어금니 부위를 보시면 틀니를 한 부분과 임플란트를 한 부분이 차이가 납니다. 좌측 사진은 틀니 한 부위에 잇몸이 흡수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틀니 때문에 잇몸뼈의 흡수가 일어난 경우입니다. 임플란트를 위해서 잇몸뼈의 재건과 인공막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네. 우측 사진을 보시면 임플란트 후 치아 보철이 마무리된 경우입니다. 이 환자분은 78세 고령으로 무치약으로 전체 틀니를 아주 오래 사용하신 분입니다. 임플란트를 하기 위해 혈압, 당뇨 등을 먼저 검사한 후 수술을 한 케이스이죠. 이 분은 상악, 하악, 각각 임플란트를 8개씩 해서 보철을 네. 하였습니다. 구치부 쪽에는 뼈가 없어서 뼈이식과 함께 성공적인 임플란트 수술을 마친 경우입니다. 네, 저희 할머님과 연세가 비슷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 할머니께서도 틀니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잇몸 염증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이렇게 임플란트 시술을 권해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런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원장님. 임플란트 시술은 병원마다 비용 차이가 좀 많이 나고요. 또 국산과 수입의 가격 차가 많이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비싸다고 해서 수입이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만 아닌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고객들이 임플란트 재료에 대한 생각을 하신다면 혼란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결론적으로 국산과 수입은 그렇게 큰 차이는 없다라고 생각이 되어요. 요즘 대부분의 임플란트 재료는 티타늄이나 티타늄 합금으로 만들어져서 시판되어지고 있습니다. 네. 다만 초기 국산이 수입을 모방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임상적인 데이터가 수입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네. 임상 데이터라는 것은 임플란트를 자연치아처럼 사용하면서 일어나는 현상을 자료화한 것인데요. 전문가의 입장에서는 환자에게 시술할 때 이러한 데이터를 참고해서 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것을 추천하게 됩니다. 단 주의하실 점은 수입이라고 모두 많은 임상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며 네. 또한 임플란트의 표면 처리 방식에 따라 성공률에 다양한 차이를 보이는 만큼 수입이라고 하더라도 어느 회사, 어떤 임플란트 재료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네. 즉 모든 수입 제품들이 고가이며 국산과 비교해 보았을 때 좋은 제품이라고는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와 같은 사항들을 점검한 후에 더 나은 임상 결과를 가져다주는
수입 및 국산 임플란트 제품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럼 실제 환자분의 사진을 보시면 이분은 환갑이 넘으셨고 염증이 심하고 잇몸뼈가 약한 분이십니다. 네. 이 경우 수입을 써서 임플란트 시술을 하였습니다. 좌측 사진을 보시면 치주염 때문에 보철 밑으로 치아 뿌리까지 드러나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최대한 염증을 제거해서 살릴 수 있는 앞니 부위는 보철만으로 해결을 하고요. 네. 어금니는 거의 뿌리가 드러날 정도로 골 흡수가 심해서 발치 후에 임플란트 식립을 하였습니다. 우측 사진을 보시면 심미적으로도 아주 우수한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지금 사진은 40대 초반의 환자분입니다. 치주염증은 그렇게 심하진 않고요. 치아가 없는 부분은 신경치료 중 중단하시고 오랜 기간 방치해 두게 되어 치아를 결국 잃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빨간 원을 보시는 곳에 뼈이식 없이 임플란트 수술로 간단히 끝난 경우입니다. 네. 좌측 첫 번째 사진은 발치 후에 즉시 임플란트 식립으로 기간을 3개월 이상 단축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진은 20대 여성분의 사진인데요. 중학교 때 보철을 했던 치아가 부러져서 치아를 잃게 되었습니다. 잇몸 건강이 좋으셔서 8주 내에 모든 시술을 마칠 수가 있었던 분입니다. 이 사진은 교합이 아주 강한 40대 남성 치아인데요. 네. 10년 전 타 병원에서 한 임플란트의 실패 후에 저희 병원에서 다시 시술하신 분입니다. 네. 제가 판단한 실패의 원인은 처음 오셨을 때 임플란트 보철이 약간 파절이 될 정도로 교합이 강한 분이시고요. 네. 관리가 잘 되지 않아 염증도 있었습니다. 염증 제거 후에 뼈 이식을 하고 임플란트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친 경우입니다. 네, 이렇게 케이스별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 사진만 보더라도 확연한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앞으로는 이 평균 수명이 점점 늘어나면서 세계는 초고령화 시대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되다 보면은 평생을 써야 하는 임플란트 역시 수명이 좀 길어지지 않아야 될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임플란트의 평균 수명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네, 임플란트는 현재 우리의 치아와 가장 유사한 보철물로 네. 잇몸 관리만 잘 되어지고 충격에 의한 임플란트의 파절만 없다면은 거의 반영구적인 치료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임플란트 또한 염증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사후 관리가 아주 중요합니다. 또 하나 비용만을 고려하셔서 무조건 싸게 시술을 받는 것보다 얼마만큼 기간을 보장하는지 또한 시술 후에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해주는지에 대한 것을 반드시 점검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임플란트 또한 염증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은 잘못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말씀이신데요. 네.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원장님? 네. 임플란트를 하시는 환자분들은 치아나 잇몸이 좋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쉽게 말해서 풍치가 생기면 치아가 흔들리고 결국에는 빠지는 것처럼 임플란트 또한 골에 유착이 되지 않거나 되더라도 관리가 소홀해지면 염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증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6개월에 한 번씩 점검을 비롯해서 예방교육과 잇몸 처치 그리고 교합 관계의 체크를 반복적으로 해서 환자 스스로가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게 됩니다. 네, 임플란트 시술 후에 또 그만큼 관리가 중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자, 그런데 임플란트 시술을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 이유를 여쭤보면은요. 첫 번째는 경제적인 이유가 크다고 말씀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임플란트 수술 기간이 굉장히 길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좀 보다 쉽고 간단하게 임플란트 시술을 받는 방법이 없을까요? 쉽게 말해서 임플란트는 자연 치아와 비교해서 뿌리가 되는 재료와 잇몸 밖으로 나온 치아와 같은 보철물의 결합입니다. 네. 때문에 뿌리가 되는 재료가 픽스처라는 인공기둥을 말하는데 이러한 인공기둥이 골 유착이 되어야 보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공기둥이 초기 고정이 되기 위해서는 아주 튼튼한 잇몸뼈를 가지고 있어야 되며 저장력에 크게 관계가 없는 부위여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루 만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1시간 안에서도 완성될 수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대부분 임플란트를 해야 하는 환자들은 잇몸이 많이 나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플란트 수술을 하고 골에 유착이 되도록 2달에서 3달 후에 보철을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임플란트를 하시는 분들 대부분은 임플란트 하나만 시술하는 것이 아니라 네. 많은 개수를 해야 하는 경우인데요.
그러면 비용적인 부분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이 경우는 임플란트를 2개에서 4개 정도만 식립을 하고 오버덴처를 병행하는 방법으로 시술하게 되면 비용을 보다 저렴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조건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 꼭 해야 하는 시술을 하지 않는다면 나중에는 비용은 물론 더욱 큰 고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비용보다는 자신에게 맞는 적절한 치료 계획이 중요합니다. 네, 이 치과에 대한 공포심이라든지 또 임플란트 시술에 대해서 두려움이 많으셨던 분들에게 오늘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자, 임플란트 시술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당부의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사람에게 두 번째 생명이 있어서 다시 태어난다면 모두가 후회 없는 삶을 살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임플란트가 바로 두 번째 생명과도 같은 치아입니다.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새로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자신의 상태를 정확하게 아시고 임플란트 수술을 받으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치아를 건강하게 보존하는 것이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너무 자책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치료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 바로 그때 검진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임플란트 시술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은요, 치아 교정과 성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원장님, 웃을 때 드러나 보이는 하얗고 가지런한 치아는 모든 사람의 소망이 아닐까 싶은데요. 때문에 요즘에는 치아 교정과 성형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치아 교정과 성형은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결과적으로 치아를 가지런하게 만드는 것은 교정과 치아 성형이 동일합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시술이 완전하게 다르기 때문에 본인의 치아 상태에 따른 시술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치아 성형은 기간이 7일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급속 교정이라고도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시술법이 치아의 표면 삭제를 통해서 보철로 가지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네. 그에 반해 교정은 치아 자체의 이동으로 가지런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비교적 1년 정도의 기간이 필요한 것이죠. 사진을 보면서 더욱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이분은 상악에 덧니가 있고요. 또 상악이 하악을 너무 많이 덮은 경우입니다. 치아 성형을 하기에는 나이가 다소 어린 환자분이고 성형을 하게 되더라도 앞니를 모두 보철로 해야 하는데요. 교합을 하게 되면 쉽게 깨질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분은 불규칙한 정도가 아주 심한 경우입니다. 앞니 중심도 맞지 않는 환자분이시고요. 이 케이스도 교정이 맞는 경우입니다. 성형을 하기에는 치아의 손상은 물론 치아를 뽑고 보철로 메워야 하기 때문에 치아 건강에 아주 치명적이죠. 때문에 교정 진료의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외모를 보시면 스마일 자체도 많은 변화가 있죠. 이렇게 교정은 치아를 가지런한 효과는 물론 외모 개선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이 사진은 치아 성형을 한 경우인데요. 이같이 벌어진 치아나 불규칙한 정도가 비교적 심하지 않고 치아 자체의 모양을 예쁘게 만들기 위해서는 성형이 맞는 시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교정을 하더라도 치아가 많이 모자라기 때문에 보철 치료는 불가피합니다. 따라서 교정보다는 치아 성형으로 해결하는 아주 좋은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환자 상태에 따라 그 시술법도 달라진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런데 전문가가 아닌 이상 치아 교정과 치아 성형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환자 입장에서는 쉽게 선택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전문가로서의 답변은 치아 성형이 자신의 치아 손상이 심하다면 교정이 맞는 시술이고요. 치아 자체가 변색이 심하거나 이미 오래된 보철로 치아가 손상이 된 경우는 치아 성형이 좋은 시술법입니다. 하지만 저도 많은 환자분들을 상대하지만 본인의 치아 상태보다는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선택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예컨대 교정이 본인에게 맞는 시술이지만 면접 날짜가 한 달도 채 안 남은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네. 또 교정 장치 자체를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때문에 거의 대부분은 아주 짧은 시간에 가지런한 일을 만들 수 있는 치아 성형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실제 환자의 모습을 보시면
2부는 돌출이 심한 경우인데요. 이 경우 성형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치아 성형을 하기 위해서 과도한 치아 삭제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성형을 하더라도 교정만큼 나온 입이 들어가지가 않기 때문에 결과를 예측하더라도 교정이 더욱 큰 만족을 주게 됩니다. 다음 사진은 얼굴 모습입니다. 돌출입이 많이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입이 나온 경우 얼굴형의 이상을 의심하기 전에 치아나 치아를 받치는 잇몸이 많이 나온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진과 같이 교정만으로 간단히 해결되는 경우도 있고요. 교정과 수술이 병행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 사진은 돌출입이지만 앞전의 사진보다는 심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교정으로 할 수는 있지만 치아 모양 변화를 원하셔서 치아 성형을 해결한 경우입니다. 교정으로는 치아 자체의 모양 변화를 이룰 수는 없습니다. 사진과 같이 돌출이 비교적 심하지 않고 치아 자체가 너무 크거나 작을 때는 치아 성형이 좋은 케이스가 되는 것이죠. 다음 사진은 치아 자체의 변색이 심해서 미백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는 뿐입니다. 따라서 치아 성형으로 다른 치아와 같이 하얗고 자연스럽게 만든 케이스입니다. 몇 가지 사진으로 보는 바와 같이 본인에게 교정과 치아 성형 중 잘 맞는 케이스가 분명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치과의사 입장에서는 어떤 것이 고객의 치아 건강을 지켜드리면서 예쁘게 만들 수 있는가를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미를 중요시하더라도 치아 건강이 전제가 되면서 교정과 치아 성형 중 고객이 맞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겠죠. 네, 이렇게 실제 환자의 모습을 보면서 설명을 들으니까 더 이해가 빠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자신의 치아 상태를 고려해서 거기에 맞는 시술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렇다면 이 치아 성형과 치아 교정 두 가지 치료를 다 병행해도 괜찮을까요? 어떻습니까? 무리한 시술은 오히려 치아 자체에 손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시간이 없다고 해서 치아 성형만 한다든지 치아 자체에 충치가 있는데 교정만 하고 방치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치아 건강에 해를 주게 됩니다. 따라서 본인에게 맞는 시술이 좋고요. 경우에 따라서 교정과 치아 성형을 병행하시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방금 치아 교정과 치아 성형을 병행해도 괜찮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앞서 설명해 주신 임플란트와 함께 병행해서 치료해도 괜찮을까요? 네, 이것도 실제 환자들의 사례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나이는 젊은데 충치에 의해서 치아가 소실된 경우는 교정으로 치아를 모아서 임플란트를 안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 분처럼 치아가 소실된 지 오래된 경우는 옆에 있는 다른 치아가 쓰러져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교정으로 세우고 임플란트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치아 교정과 치아 성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교정과 성형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당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 무조건 아름다운 미를 위해서 건강을 위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의사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경우를 너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치아에서 아름다운 미는 치아 건강이 기본이 되어야 진정한 아름다운 치아라고 생각합니다. 치아 건강은 한 번 잃게 되면 다시 찾기 위해 시간은 물론 많은 비용이 들게 되기 때문에 본인에게 가장 맞는 치료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도움 말씀 주신 화이트 이치과의 최광식 원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입냄새로 인해 스트레스 받는 분들 많은데요. 입안을 건조하게 하면 세균이 증식해 입냄새가 나기 쉽습니다. 이럴 때는 물을 자주 마시거나 입안을 헹구어만 줘도 입냄새 예방에 효과적이고요. 또 섬유질이 많은 채소나 과일은 치아 사이의 플라그나 설태를 닦아내는 역할을 하고요. 또 껄끄러운 촉감이 혀의 타액선을 자극해 치매 분비를 촉진시켜 입냄새 예방에도 효과적이니까요. 물을 자주 마시고 섬유질이 많은 채소나 과일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현대의학이 발달하면서 자연 치아를 대신할 수 있는 방법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 자연 치아를 건강하게 잘 관리하는 것이겠죠. 그러기 위해서는요, 정기적으로 치과를 방문하셔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또 평소 생활 속에서 올바른 양치질법으로 건강한 치아를 지키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TV닥터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이 시간 더욱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